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철 별미. 맛 좋고 영양 가득한 바다의 보약, 굴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렇게 싱싱한 굴이 좋아 무작정 바다가 있는 먼 이곳까지 내려온 이가 있으니 탱글탱글하잖아요. 신선한 굴이 좋은 굴이죠. 사람들도 그가 매일 바다에서 직접 따오는 굴의 매력에 풍덩. 달콤 짭조름한 이 맛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먹으니까 이제 입에서 이제 사료를 좀 녹는 느낌? 예, 본인이 양식하신 거 바로 갖고 오셔서 요리를 하시니까 좀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평범한 회사원에서 귀여를 내 굴 양식업으로 성공 신화를 썼다. 바다에서 열정적인 제2의 인생을 낳고 있는 최성진 씨를 만나보자. 자, 두 번째 명함의 백승현입니다. 자, 여러분 뒤에 바닷가 한번 보십시오. 가슴이 후련합니다. 오늘 이 바닷가에서 두 번째 명함을 새긴 분이 계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점 있습니까? 저랑 같이 한번 그분을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자, 출발! 두 번째 명함을 새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통영. 그리고 통영 앞바다. 통영 어민들이 유독 부산해지는 건 딱 이맘때.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인데 바로 이 겨울에 먹어야 제맛인 겨울철 별미, 굴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오늘의 두 번째 명함의 주인공 역시 다름 아닌 이 굴에 반해 귀여를 하게 되고 굴 하나로 인생 역전까지 꾀했다는데 최성진 씨를 만나 들어보자. 야, 아 좋다. 아, 저분이신가? 오늘 주인공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최승진입니다. 두 번째 명함의 백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출항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항이요? 바로 굴 채취하러 가야 됩니다. 굴이요? 네네. 야,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명함, 네. 그 노하우를 제가 한 수 배워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가서 네. 제가 가지고 모든 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따라오시죠. 네. 아, 좋다. 네. 일단 예. 먼저 타세요. 아, 네네. 요즘처럼 성수기는 시간이 곧 돈이라 말하는 굴 따는 어부 최성진 씨. 그러니 동장군도 울고 갈 이 겨울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바다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 야, 사장님. 예. 양식장까지 가는데 한 얼마나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지금 이 속도로 달리면 한 40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40분이요? 네네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장만도 이제 어느덧 약 20헥타르. 어장을 도는 일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여긴 같거든요. 굴 지금 한 사람 저기 보면은 야, 지금 굴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굴 양식장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야, 이게 지금 우와, 이게 뭡니까 지금? 우! 와우! 야, 여러분, 굴입니다, 굴. 어마어마하게 지금 양이 지금. 조심스레 어장으로 이동하는 두 사람. 두 번째 명함의 백승일 MC도 놀라게 만든 넓은 이 어장이 바로 최성진 씨의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일터. 국내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통영 앞바다이기도 하다. 한 줄에 생굴 기준으로 한 1톤 정도 나와요. 한 줄에 1톤이 나온다고요? 네, 한 줄에. 와. 줄길이가 한 200m 되거든요. 예. 그 줄에 달려있는 생굴을 따면 예. 1000kg죠. 1000kg가 나와요. 1000kg 정도? 네네. 야, 그러면 이거 하루에 작업을 한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 우리가 저희가 한 줄에 한 2줄 정도. 이렇게 작업. 두 줄이요? 네네. 두 줄 정도? 네. 그러면 두 줄 정도 하면 한 2톤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양은? 그렇죠, 그렇죠. 굴 따는 어부 최성진 씨가 굴을 키우는 방식은 다름 아닌 수화식 굴. 통영의 수화식 굴이란 바다에 부표를 띄우고 그 아래에 굴을 붙인 조가비를 길게 늘어뜨려 키우는 것으로 대량 생산을 위한 방법이다. 선별 작업하는 거예요? 안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아, 세척을 같이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와. 바닷속에서 굴을 갓 채취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해수를 이용한 세척. 아, 사장님. 저거 이제 한 방울에 이제 싸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남은 건
사람과 기계가 힘을 합쳐 배 위로 옮기는 일. 1년 동안 밤낮으로 고생해 키운 굴이 배 위에 가득 찼다. 그럼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굴맛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야, 속이 꽉 찬 대장님. 예, 탱글탱글해요. 와우. 와. 아니, 네,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귀한 굴을 예. 저희 진짜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십시오. 그다음 시식하고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두 번째 명함에 백승일 MC 얼굴이 일그러졌다. 바닷물 그대로 들어있는데 애들이 바닷물 그대로 먹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닷물을 뱉어내고 먹어야 돼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물을 빨아대듯이, 물기를 뱉어내듯이. 네. 보다 못해 굴 좀 먹어본 남자. 성진 씨가 직접 시범을 보이고 그 뒤를 따라서 다시 한번 맛을 음미해 보는데 이제 그 맛이 어떤가요? 와. 먹는 순간 입에서 한번 딱 씹는데 네. 살이 통통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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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소하고 네. 신선한 맛이 입에서 확 퍼지는데 이게 진짜 진정한 굴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쁘게 움직인 덕분에 모두 끝이 난 굴 채취 작업. 그런데 사실 지금은 하나부터 열까지 잘하는 베테랑이 됐지만 성진 씨도 처음부터 굴 양식업이 첫 번째 직업, 명함으로 삼았던 건 아니다. 야, 사장님. 그럼 이 굴 일 하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들어온 지는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5년 정도요? 네네. 첫 번째 명함은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중공업에서 네. 생산과장, 생산관리 과장을 했어요. 바다에서 나고 자랐지만 대학과 회사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마음의 고향 바다였다. 그 중공업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네. 이렇게 두 번째 명함을 가지신 특별한 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부친도 도움을 원하기도 했고, 네네. 또 하나는 뭐 계속 쳇바퀴 돌듯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똑같은 생활. 예, 눈을 뜨면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 뭐 검사라든지 공정 관리 하다고 하고 시간 되면 퇴근하고 약간 뭐 뭔가 얽매인 듯한 그런 삶. 네네네. 이게 싫어서 조금 뭔가 다른 걸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죠. 예. 네네. 속 모르는 사람은 왜 그 번듯한 직장, 편안한 생활을 접고 힘든 바다 일을 선택했냐고 하겠지만 당시 성진 씨는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에 갈수록 지쳐갔고 새로운 인생이 절실했다. 다시 그를 받아준 고향 바다. 그리고 시작된 두 번째 인생. 그는 마음에 새긴 문구 하나가 있다. 언제부터 쓰신 문구예요? 직장 다닐 때부터. 첫 번째 명함 때부터. 생산 공정을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작업 인원이 출근했다가 하려고 했다가 출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계 부품료가 느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타임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그걸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뭔데요? 이거는 식당에 이런 화복인데 화복 이렇게 준비해놓은 거라 이렇게 해주고 뭐 직원들 넣을 거 생각해서 이렇게 저기 두 개 또 있거든요. 설마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해둔 건 아니죠? 저것도 이게 시중에 잘 구하기 힘드니까 미리 사다 놔야 고장나면 대충 재서 고객님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다 놔야 그때 바로 교체해 주죠. 귀여 5년차 최성진 씨의 성공 비결 첫 번째,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그날 오후 오전에 고된 굴 채취 작업으로 지칠 법도 한데 어찌된 일인지 집이 아닌 또다시 바다에 나온 성진 씨.
물살을 가르며 바다로 향한다. 혹시 바다에 두고 온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양식장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이제 가리비 따러 가요. 가리비. 오전에는 굴 채취하고 오후에는 가리비를 채취해요. 그런데 굴 양식에 이어 가리비 양식까지 도전하게 된 데는 다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 온 첫 해에 굴이 좀 위기가 있었어요. 미국에 수출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저희 가지기에 다 굴밖에 없었는데 수출이 안 되니까 미국이 전체 그 생산량의 한 10%, 20%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위생 점검을 앞두고 남해안 굴 양식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2년 FDA는 10개월간 한국산 폐류 수입을 전면 중단시켜서 굴 가공 수출업계가 큰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죠. 굴 하나만 가지고 한 품종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위기가 또다시 언제 닥칠지 모르니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단일 품종은 무조건 한계를 가진다. 힘든 현실 앞에 괴로워만 할 수 없었다. 새로운 도전과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이었다. 그 해답으로 그가 선택한 건 다름 아닌 가리비. 이 가리비로 승부수를 띄우고 또 한 번 반전을 꿈꾼 성진 씨. 결과는 대성공. 굴 못지않게 가리비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다. 그날 저녁,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런데 늦은 시간까지 일을 멈출 줄 모르는 굴 따는 어부 성진 씨. 컴퓨터 앞에 꼭 붙어 앉아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던 찰나. 오? 굴정화? 대체 이게 다 뭔가요? 정화 검사 방법에 대한 실행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는 최신 데이터니까 이걸 보고 잠시 그럼 참고해서 보죠. 수산물 어떻게 취급해라, 수산물을 이렇게 정화시켜라, 이렇게 관리해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5년 전 통영으로 귀화한 후 끊임없이 성장하려 노력해온 성진 씨. 급기야 2015년에는 영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굴양식과 관련된 박람회나 연수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최대한 흡수하고 활용하는 건 물론 늘 언제나 배우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나만의 것으로 변화하려 애를 썼다. 그쪽에서는 껍질에 있는 수산물은 물속에서 24시간 담궜다가 나와야 된다. 정화된 회수가 회수 속에서 24시간 담궜다가 판매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 바다는 FDA 지정 해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정하는 아주 깨끗한 바다라고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 아무리 태어나고 자란 고향 바다라도 직접 부딪히고 발로 뛰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 고로 성공 비결 두 번째, 나만의 데이터를 축적하라. 캄캄한 밤이 물러가고 동이 트자 오늘도 역시 이른 아침부터 바다에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 성진 씨. 굴과 가리비 양식업을 하다 보면 채취하는 일 말고도 신경 쓸 일이 많아 쉴 틈이 없는 게 사실이다. 다음번 수확할 거 체크하러 쭉 가고 있습니다. 수학이 아니어도 가세요? 성장한 속도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가 됐는지 미리 확인해놔야 그 다음번 날짜 잘 맞춰서 따죠. 그런데 40여 분을 달리고 달려서 삶의 터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오장에 도착을 했는데
난데없이 웬 사진을 찍는 걸까? 수온 체크한 걸 지금 사진으로 찍어 놓고 있어요. 수심해가 하고 수온하고 위치 정보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걸 찍어 놓는 거죠. 부표 상태나 위치 확인, 또 키우고 있는 가리비와 굴의 성장 속도 등 하나부터 10까지 소소한 듯하지만 매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사진을 남겨놓는 게 제일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확인했을 때 확인도 쉽고요. 눈에 바로 보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모으신 데이터는 어느 정도예요? 한 사진만 한 500기가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주인공의 휴대폰 속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사진 자료들. 요즘 TV에 말하면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6월 며칠 날 수온이 몇 도일 때 굴을 씨앗을 달아야 되겠다 하는 게 온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온도를 찾아내는 거죠. 몇 해간의 기회를 통해서. 일 년 산 강원도에서 6개월 키우고 통영에서 4개월 되게 키운, 여기는 통영에서만 6개월 키운 거, 이쪽은 100% 통영에서 여름을 보내고 큰 녀석, 2년 동안 큰 녀석, 폐사가 많은. 하루아침에 건진 성공이 아니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언제나 늘 이 자리를 지켰다. 수없이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어렵게 만들어낸 오늘인 것이다. 야, 사장님, 제가 오늘 사장님하고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여를 해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보신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우선은 네네. 그 각 지자체별로 네. 귀여 귀촌 학교를 운영을 해요. 거기다 신청해서 네. 일단 거기서 수업을 들으시고요. 네네. 그걸로서는 사실은 완전하지 못해요. 거기서 어느 정도 기본을 배우신 다음에 네.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실제 원하시는 종목, 굴일 수도 있을 거고 가리비도 있을 거고 뭐 새우를 잡을 수도 있을 거고 네네. 귀여란 건 여러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하시는 분한테 가서 실제 그 생활을 한번 겪어보시는 거, 그를 무조건 추천드려요. 와가지고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실천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현실적으로 네네, 맞아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좀 더 빠르게 올라오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아, 바다에서 건진 제2의 인생을 통해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진 씨.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통영 앞바다에서 직접 키우고 채취해 싱싱하고 맛 좋은 이 굴과 가리비. 최근에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내보내는 택배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히는 바람에 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는데 사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다. 오늘 한 200개 정도?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한 평균 한 200개 정도 나가요. 예, 2, 300개 정도 나가요. 신선한 제품은 신선한 수산물을 이제 직접 한번 들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보고 싶었고. 그렇다. 굴과 가리비를 열심히 키우고 채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것. 그래야 오히려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성공 비결 세 번째.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뜨거운 열정.
택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주로 소통 창구로 사용되고 있는 건 바로 이 컴퓨터. 고객들의 솔직한 평가가 거침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성진 씨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오르는 게 함정이다. 작년 대비 60을 이렇게 넣었잖아. 알이 너무 자라서 손님들한테 민망했음. 무서워요. 네, 정말 극명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고객들은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사실 변화를 못 느껴요. 받아들일만 하다 보면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예전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했던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엄지척 뭐 이렇게 뭐. 그날 저녁 성진 씨가 또 어디론가 향하는데 아니 여기는 식당? 두 번째 명함에 백승일 MC까지 대동하고 이곳은 어쩐 일일까요? 어디 들어가시지? 일단 앉아 계세요. 일단 앉아 있겠는데 앉아 계세요. 그냥 앉으시면 됩니까? 예. 예. 아유. 근데 자꾸 왜 저쪽 주방 쪽으로 가시지 또? 희한하시네. 더구나 익숙한 듯 혼자서 주방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굴과 가리비가 솥에 한가득 있다. 또 보글보글 끓이자 금세 조개 모듬찜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주방에 한가득. 선생님. 우와. 아니 직접 가져오세요 이걸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에? 예.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은. 왜 자꾸 저는 아까 들어올 때부터 주방을 바로 가시길래 예. 아니 저분이 왜 자꾸 주방을 들어가니까만 그러면 굴도 직접 양식도 하시고 네. 바닷가에서 네. 식당도 같이 운영 같이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와. 제가 키운 신선한 해산물을 예. 직접 공급해 드립니다. 바로 해가지고 여기서 갖고 와가지고요? 네. 야 이거 대박입니다. 네. 이거는 내가 씨름했을 때 먹는 우리 선수들 우리 밥솥 같은데 지금 이게. 야 이게 근데 기대됩니다. 일단 한번 예. 볼게요. 와. 왜 이게 지금 뭐냐 이게. 고객의 반응을 보고 싶다더니 전국 택배 서비스에 이어 아예 가게까지 차린 성진 씨다. 굴에 가리비에 지금 키조개에 새우에 지금. 야 일단 제가 채취용 굴 맛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먹어야 더 제맛인 굴과 가리비찜.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어떻게 먹어도 꿀맛이니 젓가락 행질이 멈추질 않는다. 맛이 좀 어떠세요? 와 사장님 네.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네. 직접 우리가 잡아가지고 네. 채취를 해가지고 바로 중간 단계를 안 거치고 네. 바로 와서 그 신선함을 먹기 때문에 네.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로 신선한 음식은 네. 맛있다. 네. 수산물은 맛있다. 네. 이거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가리비나 이런 거 먹을 때 네. 솔직히 사장님이 봤을 때 고객들이 좀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이? 네네. 그럴 때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고객을 직접 대하지 않고 네. 그냥 판매만 할 때는 네. 고객이 어떤 반응인지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식당을 하니까 네. 실제 드시는 고객의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정말 괜찮다. 네. 정말 이거 오늘 별론데?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신선한 제품 그리고 알이 꽉 찬 이런 제품을 제공했을 때 네. 표정을 보면 나 지금 잘하고 있는가 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그의 노력과 열정으로 탄생된 굴과 가리비는 손님들에게 그야말로 인기 만점. 본인이 양식하신 거 바로 갖고 오셔서 요리를 하시니까 좀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조개 같은 건 사실 신선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잘못 먹으면 이제 냄새도 나고 그럴 수 있는데 딱 뭐 구웠을 때 먹으니까 이제 입에서 이제 사르르 좀 녹는 느낌? 예, 그런 예. 그런데 가게에서 눈길을 끄는 그림이 하나 있으니 아니 이건 굴과 가리비를 그린 그림?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여 있는데 이건 대체 누구의 그림 솜씨인가요? 아, 직접 그렸어요? 직접 그렸어요? 네네. 고객들 보면서 굴은 어떻게 커갑니다, 성장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렸던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자란 굴과 가리비를 내가 맛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도록 신뢰를 주니 손님이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 이제 알고 판매를 하니까. 제가 키운 거 제가 아니까. 일단 자신 있으니까. 네, 일단. 최성진 씨의 성공 비결 첫 번째.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귀여기촌 학교, 지역센터에서 기본 수업을 이수하라. 두 번째, 어업의 종류 중 자신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라. 세 번째, 먼저 귀여한 선배들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얻어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라.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다른 그 직종에서 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도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귀여를 내 굴다는 어부가 되려니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이유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뜨거운 열정 때문이 아닐까.